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안이 생활인구입니다. 주소를 지역에 두지 않더라도 지역을 생활권으로 두는 사람이 많으면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강원도는 생활인구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광객 위주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을 합한 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입니다. 정부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의 생활인구 특성이 담긴 2024년도 3분기 통계를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관광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강원도였습니다. 휴가철인 지난해 8월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고성 84%, 양양 81.2%, 평창 80.6%로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강원도 내 지자체가 차지했습니다.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4-5배가량 많은 금액을 결제한 겁니다. 강원도 전체로 봐도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 비중은 평균 56.7%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고성, 양양, 평창의 인구는 2만 명에서 4만여 명에 불과한데 8월 한 달 체류 인구는 70만 명에서 7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양양의 경우 28배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체류 인구가 많고 지역 경제의 기여도가 높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단기 체류가 많다는 점은 관광객이 많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객이 많으면은 지역의 일회성 방문객이 많다는 뜻입니다. 인기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은 많지만 실제 강원도의 체류인구 90%가량이 1일에서 3일 정도 관광지에 머물렀다 떠나는 단기 숙박형이라 계절 변동성도 컸습니다. 양양은 해수욕장 등이 비수기를 맞는 1월에 체류인구가 29만 명대로 절반 넘게 급감했고 스키장 등이 있는 평창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3시간만 체류해도 집계되는 통계상 체류인구를 벗어나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고 자주 왕래하는 알짜배기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 관광객 유치 위주의 전략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미얀마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가 됐습니다. 평화롭던 도시가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순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공공시설물마저 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 위치한 서상2교. 농업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강원도 종합저장가공처리센터. 교육고시팀과 기계실동이 위치한 강원도청 본관동. 모두 내진 미확보 공공시설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공공시설물 비율은 46.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MBC가 확보한 지난해 기준 최신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공공시설 3천여 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0여 곳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2023년에 이미 90%를 넘으며 내진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울산시와 세종시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도비 39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5년도는 당초 64개소에서 232개소로 확대하여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27년까지 내진율 70%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2%로 훨씬 더 낮습니다. 내진 보강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되거나 그 안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넘어지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2020년부터 5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3.5 이상의 지진은 12번. 강원도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35번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릉시에 기부 체납된 소롤미술관이 공공미술관으로 새 단장해 오늘부터 강릉시립미술관 소롤로 재개관합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계 선구자로 불리는 푸른 빛의 화가 김환기 화백의 생애 후반 뉴욕시대를 중심으로 한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르른 어느 날의 동해 바다를 닮은 듯한 김환기 특유의 청색, 환기블루의 빛이 캔버스를 채우고 공기를 가르며 나아가는 하얀 선 위로 파란 점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울려 퍼집니다. 화폭에 스며든 점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선을 이루고 면이 되어 시면을 담은 공간을 완성합니다. 푸른 빛의 화가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백색의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강릉 시립미술관 소롤관을 찾았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 소롤관은 지난해 개관한 소롤미술관이 강릉시에 기부 체납되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건축물 하자보수 등 세 단장을 끝낸 소롤관의 개관 기념 전시로 김환기 특별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환기 작가의 생애 후반 뉴욕 시대를 중심으로 회화, 드로잉 등 100점이 선보입니다. 점화 대표작들은 물론 생애 마지막까지 공들인 것으로 알려진 유작도 전시에 포함됐습니다. 작가가 뉴욕 시대에서 점화를 시작하고 완성한 만큼 그 점화가 작가 예술 세계의 좀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점화 작품도 대형 작품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 소롤관이 개관하면서 강릉 시립미술관은 소롤관과 기존 교동관 두 곳으로 늘었고 각각 차별화해 운영됩니다. 소롤은 현대미술 중심 대형 전시 위주로, 교동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담당하는데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이 확충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연간 전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소롤관에서는 대형 작품 위주, 국내로 유명하신 작가 위주의 유료 관람 형태로 운영될 거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교동관에서는 지역 작가나 젊은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들 위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릉 시립미술관 소롤관 재개관을 기념한 김환기 특별전은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지며 하반기에는 미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캐서린 버나드 전시가 마련돼 지역 주민들은 물론 미술 애호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내 최초의 공공형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반도체교육원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인근에 국비 포함 448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교육원은 반도체 공정에 실제 사용되는 측정 분석과 설계, 유지보수 장비를 실습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재직자 등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상지대학교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 대토론회에 춘천시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가 춘천시 사업에 대해 감사를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춘천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하는 강원연구원은 춘천시의 토론회 패널 9명 중 찬성층 패널 2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춘천시는 토론회의 당위성을 지적하며 거부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에 외국인이 10억 원 이상의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해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망상지구와 용평스키장이 있는 용평관광지구는 리조트와 레저 개발 전문 민간 사업자가 각각 개발 계획을 수립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춘천시 청년 연령이 45세로 상향됩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
청년 연령은 현행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올해 기준 춘천 지역의 청년은 7만 3천여 명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9만 7천여 명으로 2만 명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4월 1일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었던 횡성에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횡성 보훈공원에서 열린 106주년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행사는 만세공원 시가지 행진과 진원모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약사 설명, 3.1절 노래 제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횡성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만세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으며 4월 1일과 2일에 걸쳐 횡성장터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은 강원도에서 가장 격렬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 열린 일부 체육 행사에 예산이 낭비됐다는 논란에 대해 태백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태백 시민행동은 시민 4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5월 태백에서 열린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예산의 부실 정산 과정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태백시에서 개최한 58개 스포츠 대회 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태백시는 해당 체육대회를 개최한 체육단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예산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꿀벌 사라짐 현상을 겪는 양봉 농가를 위해 강원도가 올해 4개 분야에 총 17억 원을 지원합니다. 양봉산업 기자재 구입과 토종벌 산업 육성 기자재 구입, 포장기계 지원 등을 통한 양봉산물 판로 확대와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천연꿀 수입과 꿀 소비 감소까지 겹쳐 양봉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양양 국제공항을 오가는 전세기 부정기 편이 3차례 운항합니다. 다만 이 노선은 필리핀 관광객을 태우고 온 뒤 다시 태워나가는 형태여서 국내 관광객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중국 엔지와 양양 국제공항을 오가는 노선도 23차례 운항하기로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오는 12월엔 필리핀 마닐라 노선이 한 차례 더 다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에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베트남 다낭 노선이 11차례 운행해 탑승률 90%를 기록했고 12월부터 1월까지 필리핀 마닐라 노선이 5차례 운항해 탑승률 80%를 기록했습니다. 정선군 읍면 주민자치회를 통합한 정선군 주민자치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선군 주민자치협의회는 임원진을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회의를 열어 각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문화, 복지, 환경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주민자치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선군 가족센터에서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전문사업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위원회에 교사 참여 확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7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참여 확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